배 대표님. 네. 국민의힘은 이제 전대 23일 날로 확정이 되면서 7월 23일 네. 이 출마를 할 사람들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예. 그리고 나경원 의원 양강 대결이랄까 빅매치랄까 예. 이게 성사되는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가 확실한 것으로 이렇게 장동혁 한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무총장을 한 예. 최측근 인사가 오늘 SBS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네요. 주말이나 내주 초쯤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 예.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출마는 확정이 된 거죠, 이제. 기정사실화 된 거죠. 기정사실화. 계속해서 우리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하게 될 경우 물론 뭐 당 대표로 출마를 하는 예. 겁니다만은 사실은 최고위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이 9명이거든요. 다 포함해서 선출직 5명, 그 다음에 당연직 또 지명직에서 9명인데 5명 중에 3명은 자기 사람이 되어야 지명직은 이제 대표가 하니까 4명이 되고 본인까지 포함하면 5명이 되니까 네. 과반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해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러닝메이트는 어떤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한동훈 전 위원장의 오른팔 왼팔 예.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뭐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대표까지 포함해서 최고위원이 9명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최고위원이 중요하냐면 최고위원 4명이 사퇴를 해버리면 지도부가 이제 교체될 수 있죠. 그게 지금 지난번 당헌 개정 때인가 고쳐졌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이후에 그 그렇습니다. 당헌 개정이 그게 아직까지 이제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한동훈 사람이 임명되지 선출되지 않으면 물론 이제 지명직도 있긴 합니다만 예. 그렇게 되면은 한 전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이 지도부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차하면은 이른바 한동훈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반란 세력이 이제 준동을 하겠죠. 예. 그러려면 적어도 한 3명 정도는 최고위원으로 선출된다면 매우 좋겠죠. 한 2명 정도. 예. 그러면 3명은 돼야 안정이 그렇습니다. 되죠. 그 본인하고 그 다음에 지명직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당연직이라는 것은 원내대표가 그렇게 포함이 되죠. 예.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당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좀 인지도가 있고 한동훈 전 위원장과 러닝메이트로 나온다 그러면 아 그래 저 사람 정도면 그래도 한동훈 뽑아줄 거니까 뽑아줘야지 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면 한동훈 전 위원장과의 밀접한 관계인데 첫 번째로 거론되는 사람이 장동혁입니다. 아, 장동혁 의원 지금 수석 대변인이죠. 또 한 사람이 정성국 부산이죠. 부산의 네. 지역구인데 원래 이 사람은 사실은 이철규 의원하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인재 영입위원을 하면서 발탁을 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교총회장 출신입니다. 야, 교총. 그러니까 교사 문제 관련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후벼 팔고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입니다. 여성이 이제 여성은 김혜지 의원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 비대위원도 그렇죠. 하고 2번이나 비례대표를 하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사람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죠? 한동훈 사람이죠. 한동훈 사람이죠. 자, 김혜지입니다. 좀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불편한 시력, 불편함.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김혜지. 그 다음에 또 비대위원 때 발탁을 했고 상당히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죠. 한지아. 예, 한지아 등이 이제 이런 인물들과 그 외에 이제 아직까지 청년 최고위원으로 내보낼 만한 사람은 아직까지 발탁이 안 된 것 같아요. 원내에서도 김종혁. 그렇죠. 김종혁 지금 사무총장이 맞습니다. 부총장이죠. 맞습니다. 조직 그리고 부총장입니다. 비대위원을 했던 김경률, 박은실 이런 분들이 김경률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지금 네, 그렇지 않아도 김경률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고 박은식의 경우에는 조금 호남이라는 또 특성이 그렇죠. 있죠.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난번에 이제 그 여차지간 뭐 일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외에도 저는 지금 계속 접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가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23일 출마 선언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23일이 될지 24일이 될지 그러고 나면 조금 더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선도 그렇고 이제 초선 중심으로 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공천에 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 중심인데 여기서 다만 이제 일각에서는 보도 나오기는 해운대 지역구에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검찰 출신의 검사 출신의 주진우 의원도 한동훈과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뭐 나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교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선을 그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상민 전 의원도 조금 저울질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원외에서 원외에서 이제 중요한 건 TK 중진입니다. TK나 PK 중진 중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장격으로 모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제일 중요합니다라는 맞장구를 쳐주신 고 박사님 말씀대로 사실 3당 합당됐을 때 YS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 그때 내가 방향대로 안 가면 마산으로 가뿐데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등장해서 YS를 경고에 다쳐준 사람이 허주입니다. 김윤환이죠. TK거든요. 아주 노련하신 분이 자장이 있어야 돼요. 자장이 있어야죠. 조선일보 출신의 언론인, 우리 고 박사님처럼 이제 언론 출신인데 저는 좀 잡아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글쎄 이제 이건 제가 아마 최초로 이야기를 했는데 고 박사님께서도 제가 최초로 이야기하는 거에 많이 공감돼 주시는데 조경태 의원 같은 사람, PK에 좋죠. 이런 사람들 육선입니다. 상당히 또 독립적인 독자적인 목소리를 자율적으로 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스펙트럼에 폭도 높고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상당히 PK 지역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기반이 조금 TK보다는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을 테고 상당히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누구를 모시느냐 이 부분이 요 며칠 한 일주일 사이에 5, 6일 사이에 중요한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을 주변에 배치시키냐 이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게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한동훈을 바라보는 이미지랄까 시각을 정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이 반한 세력이랄까 그게 가장 선두에 서신 분이 이철규 의원 아닙니까? 전 사무총장의 인재 영입위원장까지도 하고 비대위원도 했죠. 이분이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이걸 가지고 KBS 모욕이다. 나가서 당원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철규 의원과 함께 비대위 간사를 했던 조정은 의원 이 사람은 어대한이라고 하는 거 그건 정말 폐당행위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것은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주변 인물들 그 사람들을 들고 있는 게 아까 잠깐 얘기했던 김경률, 그렇죠. 진중권 교수, 또 함운경,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을 겨냥해서 그 주변 인물들이 좀 색깔이 이상하다. 이른바 진보 좌파에서 넘어온 사람들 아니냐, 운동권 세력 아니냐. 이런 사람들을 당원들이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다 하면서 일종의 색깔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는 조정원 의원을 앞세워 가지고 친윤해서 총선 100석 공세를 펴려고 했는데 그게 아주 무산이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대한 공격을 했는데 그것도 별로 신통치 않으니까 특히 보수 쪽한테 잘 먹히는 게 그 주변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좌파 운동권이에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좌동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좌파라고 이렇게 이 얘기하는 세력이 뭐 많아요. 극우 세력들 일부. 요거를 제가 시원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른바 3단계 한동훈
분쇄 전략이 이제 시도가 됐죠. 그 첫 번째가 쉽게 이제 얘기하면 죽이기 전략입니다. 그렇죠. 뭐 죽이기. 좋게 얘기하면 견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 이른바 때려 죽이기 전략이었는데 첫 번째 시도가 이제 총선 백서 전략이었죠. 그래서 총선 TF를 구성을 해서 총선의 모든 책임은 한동훈이다. 예. 한동훈 시켜놨더니 엉뚱한 짓 해서 김경률이나 또 아까 말씀하셨던 진중권, 뭐 신지호, 함은경 이런 등의 이른바 얼치기 좌파 이걸 통해서 자동원이 되면서 몰락이 됐던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른바 이나연대, 나이연대로 묶어보려고 했거든요. 네, 나이연대. 그래서 이철규 원내대표의 나경원 당대표가 되면 지금도 살짝 그런 움직임이 있어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다시 지금 부상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동훈을 꽁꽁 묶어버려서 이제 고사작전에 들어가려고 했고 마지막에 이제 이것이 홍준표 시장과의 연대 전략입니다. 얼치기 좌파 전략.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건 전혀 팩트가 아닌 근거가 없는 걸로. 왜냐하면 제가 진중권 교수를 만났는데 진중권 교수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단 한 번도 조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자문그룹에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두 번째는 이제 김경률 전 비대위원의 경우에는 비대위원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과 인연을 맺은 것이지 사실상 김경률 비대위원은 조국 흑서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흑서의 저자. 이 사람을 진중권 교수와 함께 이 사람을 마치 운동권의 전형인 것처럼 몰아가는 거는 굉장히 적절치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함은경을 짧게 먼저 얘기하면 함은경이 이번에 마포에 출마를 했던 마포을이죠. 예. 마포을에 출마를 했는데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정말 대표적인 운동권이었지만 전향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지호 전 의원은 뉴라이트입니다. 뉴라이트로 좌파라니요. 전향한 지가 언제입니까? 좌파가 아니라 대파입니다. 대파. 본인 대파고 스스로가 양파예요. 그 전향서까지 다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신지호 전 의원은 뉴라이트입니다. 뉴라이트. 아, 그 국회의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한나라당에서. 뉴라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너무 말이 안 돼도 안 맞는 전략으로 시도를 하기 때문에 효과는 없고 오히려 거부감만 계속 높아지는데 저는 이철규 의원은 그렇다 치고 짧게만 덧붙이면 조정훈 의원은 저도 참 친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좌파라고 하면 조정은 의원이죠. 아니 이쪽으로 넘어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바로 저쪽에 있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민주당 계열에 있었지 않습니까? 아 이런 사람은 좌파 아니고 10여 년, 20여 년 전에 민주당이 다 위성정당으로 당선이 됐던 인물이죠. 예 기본소득당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공세들을 펴고 있는 것은 결국은 친윤으로서는 자기들을 대표할 만한 대표 후보감이 없으니까 그렇죠. 결국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나경원 의원이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원장관은 조금 아닌 것 같고 하니까 지금 사실상 나경원 의원으로 점을 찍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항마를 내세우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을 뭘 공격할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단계, 4단계 전략을 펴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현재로서는 한동훈, 나경원 빅매치가 성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당대표로 지금 나올 수 있는 분, 그 중에 꼭 나올 분은 윤상현, 그렇죠. 오선 의원, 100%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재섭, 도봉갑, 이번에 당선되신 분, 김재섭 의원도 지금 고심 중인 것 같고, 원희룡 전 장관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말이 없고, 안철수 의원은 아예 이제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오기는 쉽지 않은 그렇습니다. 여러 상황 아닙니까? 민심대 당심이 8대2로 정해졌으니까 예. 5대5 정도 같으면 한번 나와볼 만한데 나오더라도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본선 후보는 말씀 주신 대로 한 3명에서 4명 정도 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